자, 모성간호학 실습을 나가시는데, 의학용어 시험을 보신다고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참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공 과목 들어가기 전에 의학용어라는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의학용어는 굉장히 임상에서 되게 기본이 되는 거여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의학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학용어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쉬워요. 몰라서 그래요. 말을 말인데도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져 있는 거를 외울 수가 없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버션이 이제 유산이라는 의미인데, 유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영어 못 외워요.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하더라도 국어 실력이 별로면요, 그 국어 실력 이상으로 영어를 많이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아는 만큼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용어가 어려운 거는 기본적으로 한글 용어로 되어져 있는 의학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는 의학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외우고도 까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트레이닝 과정이 있어야지만 전공 과목 들어갔을 때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죠? 또 교수님들 중에서는 한글 의학용어를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래서 되게 수업을 듣기가 힘든 그런 것도 생기는데, 자, 어쨌든 저학년에서 의학용어를 공부를 하던 전공 공부를 다 마치고 의학용어를 공부하시면요, 굉장히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이 한글로 된 의학용어를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외우기 쉽고, 또 그동안 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외우기 쉬운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의학용어를 외우실 때 좀 팁을 알려드리면, 물론 이거를 암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막 지원해가지고 외워서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거는 그냥 쪽지 시험 칠 때에만 유용해요. 그렇게 시험 치고 1시간만 지나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부하시지 말고, 우리 전공 과목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의학용어를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무조건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학 용어를 암기하는 요령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전공 과목을 아직 다 배우지 않은 저학년 학생의 경우에는요,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의학 용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상 회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는데, 이런 의학 용어는 되게 어려워하고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외우기가 더 힘든데, 일단 내가 이 단어를 읽을 수 없으면 내가 외울 수 없어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영어로 된 의학 용어를 외우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뜻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학 용어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사전에서 발음 기호를 확인하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성 지원도 되니까 요새는 자꾸 들어보고 원어민하고 좀 비슷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임상에서는 그렇게 발음 안 합니다. 그렇게 발음 안 합니다. 선배들도 이거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단어를 원래 발음 말고 그냥 우리 발음 기호 읽듯이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원어민이 발음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가 병원에 가게 되면요, 못 알아듣는 의학용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발음 잘 몰라요. 그냥 이거는 기록할 때 이제 쓰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읽고 쓰는, 그러니까 뜻을 알고 쓸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발음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엉터리 발음들이 많아요. 이렇게 콩글리시라고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발음을 못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원어민처럼 처음에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 스펠링이 안 외워지면 그때는 좀 편법으로 그 부분만 좀 콩글리시로 읽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기억하기는 그게 편하거든요. 콩글리시로 읽는 게. 어쨌든 그 두 개를 좀 적절히 믹서를 해서 좀 알고 계시면 임상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절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다,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의학용 시험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통 실수를 하는 게 무조건 쓰면서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외워요. 그거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수백 개, 막 수천 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일단 읽는 것만 먼저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졸업할 때까지 다 외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장기적으로 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학용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단어를 딱 보고 한 번만에 딱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음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읽는 거가 먼저입니다. 읽을 수 있고 정확하게 발음대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뜻을 외우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읽을 수 있고 이게 한글로 무슨 뜻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스펠링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펠링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쓰면서 외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읽을 수만 있고 한글로 무슨 뜻이다 까지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이기 때문에. 말은 귀로 듣고 소리로 의미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기억하기가 쉽고 반복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그래서 많이 읽는 연습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귀찮아도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이번 쪽지 시험에만 써먹고 마는 게 아니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 그 전공 과목 수업을 들을 때도 훨씬 알아듣기가 좋고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의학용어는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이거 다 외우는 거를 전체적으로 시간을 비교를 했을 때는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시간이 짧게 걸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꼭 저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공부하면서 터득한 뭐 저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게끔 조금씩 변형을 해서 뭐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암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을 보면 패턴이 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구나, 이런 감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정확하게 맞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요. 또 뭐 때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이건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어보션. 그러니까 그 모성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라 그러면 이 어보션이라는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 LABOR. 어보션은 유산이라고 뜻이 나와 있죠. 레이버는 이게 분만 또는 뭐 출산 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 레이버의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노동이란 뜻이에요. 노동, 힘들게 일하는 걸 레이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만이나 출산도 굉장히 힘든 노동이다 라고 해도 의미는 좀 통하죠. 그래서 분만 출산이라는 의미로 모성 간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버션하고 레이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하고 관련된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자, 저 같은 경우는 남자라서 유산이라는 게 이게 와 닿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외운 게 병원 밖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응급차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신혼 부부가 가다가 이제 부인이 유산을 했는데
남자가 당연히 병원에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얼른 업어서 오시오. 업어쇼. 업어오시오. 예, 그래서 어버션, 예, 유산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가 태반 조기박리라고 되어져 있죠. 한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태반 조기박리. 태반이 일찍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 한글로 된 의학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자입니다. 예,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뭐 읽고 쓰는 건 모르더라도 한글로 되어 있을 때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이다 하는 정도는 조금 같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의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학 공부할 때 사실 그 질병명 있죠. 질환명, 병명. 이 명을 그냥 붙이지 않거든요. 예, 그 증상이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글로 되어져 있는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 공부를 좀 미리 많이 하셔야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해집니다. 자, 태반이 10달 다 채워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떨어지는 걸 태반 조기박리라고 하죠. 태반이 일찍 떨어져 버리면 아기가 충분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의학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센테, 플라센테라고 하거든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얘 이름이 플라센테인데 이게 왜 플라센테냐고 물어보면 그건 안 되죠. 예, 그래서 태반은 플라센테다. 자, 그 다음에 어브럽티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브럽트가 갑자기 돌연히 발생한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어브럽티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거, 깨지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브럽티오 플라센테 이러면은 갑자기 떨어져 나간 태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로 이제 태반 조기박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만 직전에 아기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 그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 자궁 경부가 10cm 이상 열려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일락 말락 하는 거를 배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이거를 우리 그 appear라고 하죠. appear. 그 다음에 자기 주장하는 거를 뭐 어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 어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appearing 그러면은 보이는 거, 나타난 거 요런 의미에서 배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천자라고 되어 있죠. 양수천자.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고 바늘을 넣어서 그죠? 양수를 뽑아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수천자예요. 그 보시면 암니오센테시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요거 외우실 때도 그냥 암니오센테시스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의미가 있는 부분을 좀 잘라서 해석을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암니오가 양수란 뜻입니다. 양수, 그죠? 그다음에 센테시스를 우리가 천자한다. 룸바 천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수 천자 바늘로 찔러서 물을 빼내는 거, 그죠? 요걸 센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암니오 센테시스. 자, 배에다가 긴 바늘을 찌르는데 아프겠죠, 그죠? 아파요. 그래서 앞니, 네, 앞니를 꽉 깨물어야 돼요. 아프니까. 예, 그래서 암니오센테시스 이렇게 양수천자라고 기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의 지수라는 건 어떤 숫자로 나타내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수가 높다, 낮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뭐 결과를 판정하려고 하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를 보통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덱스가 원래 그 뭐 색인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그 교재 같은 거 제일 뒤에 보면
무슨 단어 몇 페이지에 있고 무슨 단어 몇 페이지에 있고 이거 표시해 놓은 걸 보통 색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색인, 지표, 지수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여서 인덱스라는 말이 들어 있고요. 그 암니오틱이라고 하면은 양막,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양막이라고 하죠. 이 양막 안에 있는 뭐 어떤 것들 뭐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양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니오틱 플루이드. 플루이드는 보통 수액 줄 때 우리 플루이드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니오틱 플루이드 그러면은 플루이드라 그러면 플루이드라고 해야 되죠. 그 공부하실 때도 P 발음, F 발음, R 발음, L 발음 이런 거 연습을 하실 때 그거를 좀 잘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스펠링 외울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미국 사람들 발음처럼 자꾸 하려고 좀 애를 쓰시면 나중에 스펠링 외울 때 좀 편합니다. 그래서 발음도 그런 거 좀 신경 쓰면서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암니오틱 그러면 양막 안에 있는 플루이드, 액, 물이죠. 그래서 양수가 되겠죠. 양수의 색인, 지표, 지수 뭐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양수 지수를 암니오틱 플루이드 인덱스라고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자세라는 의미고요. 태아의 자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차렷 자세 이런 게 하는 거 있죠. 차렷 자세, 그죠? 그 다음에 태도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attitude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attitude를 우리는 태도라고 알고 있는데 모성 간호에서는 태세, 아기가 거꾸로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뭐 그죠? 요런 자세, 그죠? 웅크리고 있는지 뭐 요런 거를 나타내는 걸 attitude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대횡경선 이렇게 됐죠. 대횡경선 이거 많이 뭐 소사경선 뭐 이런 거 되게 헷갈리죠, 그죠? 요거는 그 해부학적인 이름을 좀 알고 있으면 안 헷갈리거든요. 대횡경선, 횡경이면 이 사선으로 긋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간단하게 좀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 대천문, 소천문은 기억하시죠, 그죠? 이렇게, 그죠? 앞쪽에 있는 게 대천문, 뒤쪽에 있는 게 소천문, 그죠? 자, 파리에탈이라고 하는 게 두 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정. 머리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똑바로 섰을 때 제일 높은 부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게 앞쪽인 거 아시죠? 이쪽에 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대천문, 소천문. 소천문이면 여기가 뒤통수고, 그죠? 그래서 머리 꼭대기를 우리가 정수리라고 얘기하죠. 그 정수리 할 때 정이에요. 이게 꼭대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에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 제일 높은 정수리 부분의 횡경선, 가로선이잖아요. 제일 높은 부위가 옆으로 봤을 때 제일 지름이 제일 큰 요 선 있죠. 요걸 대횡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천문 쪽에 이렇게 좁은 요쪽 부위, 요거를 소횡경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소횡경선보다 대횡경선이 골반을 나올 때 여기가 제일 넓은 부위니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횡경선보다 대횡경선이 더 중요해서 이런 실습할 때 이제 이런 용어를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횡경선.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아두 진입을 할 때 소사경선, 대사경선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앞쪽에 있는 게 대천문이고, 그죠? 뒤쪽이 소천문이에요. 대천문하고 뒤통수 꼭 후두부, 그죠? 대횡경선하고 후두부, 뒤통수 뒷꼭지까지 요거를 이게 제일 짧은 거리잖아요. 이 각도로 아기가 나오는 게 순산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소사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사경선은 소천문, 뒤쪽에 있는 소천문하고 턱이에요, 턱. 이게 제일 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제일 길죠. 이쪽으로 나오는 게 난산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이게 대사경선이죠, 대사경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간 크기가 되는 게 이마, 눈썹 부위죠. 눈썹 부위하고 뒤통수 제일 많이 튀어나온데, 예, 여기가 전후 경선이죠. 그래서 요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요게 소사경선이 10cm가 안 되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기 제일 좋은 자세로 나올 수 있는 게 소사경선이다 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넓은 부위니까 대횡경선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파리에탈 두정부의 바위라는 거는 두 개라는 의미잖아요. 머리 꼭대기에서 제일 튀어나온 거 양쪽에 제일 튀어나온 거 머리 만져보시면 그죠?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데 있죠. 이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다이아메타는 지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리 제일 꼭대기 양쪽 끝에 지름, 그러니까 대횡경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이파리에터 다이아메타, 그죠? 대횡경선이다. 이게 대횡경선이라는 단어도 잘 못 외워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호학과 진학한 그 현역들은 그죠? 말이 어려워가지고 옆으로 긋는 선 중에 크다는 의미죠. 큰, 그죠? 그래서 대횡경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유방 우려혈 같은 경우는 뭐 브레스트가 유방이라는 의미고, engagement 요건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네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유방이 우려됐다라는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두니. 자, 두니는 아기가 나올 때 이렇게 엉덩이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골반 입구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아기가. 그래서 이걸 둔위, 엉덩이 둔자예요. 예. 엉덩이가 나오는 자세인데, 그러면 엉덩이 프레젠테이션,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프리젠테이션이죠. 예, 이게 예.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 뭐 제출하다, 뭐 발표할 때 뭐 보여주는 뭐 요걸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과제도 이런 거 있죠. 간호학과는 이게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1학년 때 전공 과목 안 하고 교양 과목 하는데 엑셀 배우고 파워포인트 배우고,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학생들이면 되게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만학도들이나 안 썼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간호학과 전공보다 이런 거, 그죠? 문서 만들고 이런 거를 더 힘들어하죠. 이거는 그 간호사들은 그 연구하는 것도 간호사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거를 논문을 쓰기도 하고, 논문 쓰면 또 발표하기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파워포인트를 하는 거여서, 혹시 그 과목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있으면 어차피 할 거라서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라도 이거 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할 때 그냥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자, 어쨌든 예,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브릿지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책에 설명도 없어요. 둔이면 엉덩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브릿지가 다리라는 의미거든요. 다리. 예, 사람 다리라는 의미도 있고, 강을 건너는 다리 뭐 이런 의미로도 브릿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왜 둔이를 엉덩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안 하고 왜 브릿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둔이 자세에서 실제로 출산을 할 때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리가 먼저 나온대요. 다리가 먼저 나온대. 예, 둔이로 있는 애는 뭐 거의 뭐 무조건 다리가 먼저 나온대요. 그래서 다리라는 걸 쓰는구나. 이건 임상을 안 하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둔이는 엉덩이 프리젠테이션이 아니고 다리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브릿지 프리젠테이션. 자, 그 다음에 브렉스턴 힉스 수축. 브렉스턴 힉스 수축. 요거는 그 태동을 느낀다고 하죠. 태동 느끼는 게, 태동 말고 출산할 때가 아직 멀었는데 이 자궁 수축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배 아프다고, 그죠? 배 틀린다고, 꼬인다고 하는 거, 그거를
블랙스턴 힉스 수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만 전에 자궁 수축이 분만을 대비해서 이제 운동 연습을 하는 거죠. 수축한 연습을 하는 거. 일정한 간격 동안 그 자궁 수축이 생기는 거. 그 진통 오는 거, 그죠? 첫 진통이 오는 거부터 분만하기 전까지 점점 시간도 길어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하는 그 진통 있죠? 예, 그 진통을 블랙스턴 힉스 수축이라고 한다. 이건 없어요. 그냥 이건 뭐 고유 명사니까, 그죠? 그다음에 수축이라는 말이 컨트랙션, 컨트랙션이라고 한다는 거. 요 단어도 많이 나오거든요. 컨트랙션은 그 심장 파트에 가서도 이 수축을 하잖아요. 심장도. 예, 컨트랙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 컨트랙션하고 리트랙션이 있어요. 컨트랙션, 리트랙션. 똑같이 수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축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힘을 써서 이렇게, 그죠? 작아지는 거죠. 아니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눌려져 가지고 줄어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축소의 의미예요. 축소, 작아지는 거, 덩치가 작아지는 걸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트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줄어든다기보다 어떤 부분이 쭈그러들면 그 쭈그러드는 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있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늘어나면 같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거. 그걸 리트랙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컨트랙션이 조금 그 능동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리트랙션은 좀 따라가는, 좀 수동적인 수축의 의미를 가진다. 요렇게 조금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컨트랙션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리트랙션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올 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컨트랙션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액위라고 되어져 있죠. 전액위. 이 액자가 겨드랑이 액자 아니에요. 이마 액자예요. 이마. 한자입니다. 예. 이마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마. 그 여성분들 화장품에 브라우 화장용품에 브라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 눈썹 이렇게 화장하는 거를 무슨 브라우로 시작하는 단어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마, 눈썹이 이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마에 있는 거니까, 이마 끝에 있는 거니까, 이마하고 브라우를 좀 연결을 해서 이마가 먼저 나오는 거를 이제 전액위라고 한다. 그죠? 브라우 프레젠테이션. 전액위에서 겨드랑이 아니고 이마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개 외웠습니다. 자, 12번째. 아두, 골반, 불균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끊어야 돼요. 예, 아두, 애기 머리, 그 다음에 엄마의 골반, 그죠? 애기 머리하고 골반하고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뭐 애기 머리가 클 수도 있고 골반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애기가 나오는 자세가 좀 이상해 가지고 각도가 안 맞아서 잘 안 나오는 거죠. 아두 골반 불균형도 난산, 힘들게 출산하는 거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고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 약자로 CP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기 머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세팔릭이라고. 세팔릭. 머리뼈를 세팔릭. 두뇌. 그러니까 소개 말고 두개골이 있죠. 두개골을 나타낼 때 그 크레니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세팔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팔릭을 썼어요. 애기 머리 세팔릭. 그러니까 골반이 펠빅이죠. 펠빅. 세팔릭, 펠빅. 그죠? 자, 세팔릭. 애기 머리하고 펠빅. 이건 모성이니까 이걸 아두라고 애기 머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모성 간호가 아니면 그냥 머리라고 얘기하겠죠. 머리하고 골반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게 모성이기 때문에 세팔릭을 아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균형이라는 의미로 disproportional 이렇게 disproportion. 자, dis라는 말이 원래 비례란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proportion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반대, 부정의 의미를 쓰는 dis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음악하는 특히 이제 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욕하고 뭐 이런 걸 디스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디스하는 거니까 불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cephalic, pelvic, disproportion, 그죠? CPD, 아두골반 불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관 계대입니다. 경관이 열리고 커진다 이런 의미죠. 이것도 한자거든요, 그죠? 경관은 자궁 경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궁 경부에 있는 구멍, 자궁 경부에 있는 구멍이 열리고 커지는 거, 그죠? 경이라는 말이 목이라는 뜻이에요. 목 경자예요. 그래서 우리 목에 있는 것도 목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 있죠. 넓은 데서 좁아지는 그 신체 부위를 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라고 안 쓰고 한자인 목 경자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궁, 우리말로 바꾸면 자궁 경관이 자궁 목 구멍이 되겠죠. 자궁 목 구멍, 그죠? 자, 어쨌든 자궁목이 커지고 열리는 거를 자궁 경관이라고 하는데, 경관, 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cervical이라고 하죠. 우리 경추를 얘기할 때도 cervica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 경관, 자궁 경부, 자궁 목, 이거 전부 다 cervica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ilata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 dilatation. 이 dilatation이라는 게 이제 확장시킨다라는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경관계대는 사실 자기 스스로 커진다라기보다, 그죠? 이게 이렇게 있고 자궁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궁 수축을 하면 위에 아주 두꺼운 근육들이 있어요. 얘네가 힘을 쓰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 여기는요, 얘가 근육이 있어서 쫙 열어주나요? 아니거든요. 여기가 얇아지죠. 왜냐하면 얘가 그 근육을 당기면서 여기 피부처럼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여기가 얇아져요. 얇아지면 벌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큰 애기 머리가 내려오면 이가 수축을 하면서 자궁목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가늘어지니까 무거운 게 내려오면서 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애기 머리가 쑥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딜라테이션이 확장이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냥 벌어지는 그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목이 확장되는 것, 그죠? cervical dilatation, 이거를 경관 계대라고 모성 간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왕절개술, 이거는 수술로 아기를 넣는 방법이죠. 제왕절개술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뭐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유명한 왕이 겨드랑이에서 나온 그런 걸 의미해서 제왕절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수술을 통해서 분만하는 거를 제왕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저, 그 유명한 왕의 이름인 시저, 시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보통 시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시색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발음이 시사리언이에요. 시사리언, 그죠? 어렵죠, 그죠? 시사린.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시사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건 어렵고, 어쨌든 스펠링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조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자리언, 그죠? 시자리언 섹션. 섹션은 나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개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린 섹션. 굉장히 기본적인 용어라서 이런 거 시험 볼 때는 안 빠지고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유. 처음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콜로스트럼.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콜로스트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축 아까 했었죠. 수축. contraction. 원래 이 트랙션이 견인이라는 의미죠. 견인이라는 의미인데 잡아 당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잡아 당기면 부피는 줄어들겠죠. 크기는 잡아 당기면, 그죠? 팔을 쭉 폈다가 쭉 당겨보세요. 그럼 팔이 짧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수축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우리 트랙터도 견인하는 농사질 때 쓰는, 그죠? 자동차라고 그래야 되나? 차잖아요, 그게. 트랙션은 나중에 그 근골격계 가시면 예, 견인 장치 할 때 또 트랙션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대 탈출이 뭐죠?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그죠? 제대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걸 제대 탈출이라고 하죠. 제대 탈출된 상태에서 아기가 나와버리면 제대가 눌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굉장히 아기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죠? 빨리 제자리로 넣어줘야 돼요. 그죠? 자, 제대를 코드라고 표현했네요. 탯줄이죠. 탯줄을 코드. 그죠? 뭐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코드라는 걸 쓴 걸, 그죠? 제대 탯줄. 그 다음에 프롤랩스가 escape, 탈출하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제대 탈출해서 코드는 좀 그나마 한 번에 외워지는데 프롤랩스라는 말을 잘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프로예요. 프로. 우리 프로야구 선수 뭐죠? 프로 운동 선수 뭐 이런 프로하고 랩스하고 합쳐진 말이거든요. 근데 랩스가 실수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뭐 깜빡했다 뭐 우린 거 할 때 이걸 랩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뭐 실수 선수인가요? 자, 실수로 제대가 탈출했다 뭐 이렇게 연관지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롤랩스 탈출. 자, 발로는 이게 이 한자로 발이 피어난다는 뜻이야. 필발이에요. 필발. 우리 꽃이 활짝 피는 거, 그걸 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로는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활짝 핀 건, 이 크라운이 왕관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왕관이 꽃이 활짝 핀 그런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닝이 활짝 피어 있는 거. 활짝 피었다는 얘기는 애기 머리가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밖에서도 보이는 거죠.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걸 발로라고 합니다. 보일락 말락 하는 거는 우리가 배림이라고 했었죠. 그다음 완전히 나와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애기 머리가 보이는 거를 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크라운 됐다. 크라우닝이 발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엄청 어려운 거 나왔네요. 이거 보통 DIC 요렇게 외웁니다. 약자로 하죠. 이게 길다 보니까. 그래서 DIC 그러면 말도 엄청 어렵습니다.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 DIC를 해석하면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게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라는 걸 갖다 붙인 거고요. 정확한 해석은 응고까지가 맞습니다. 파종성이 뭐예요? 파종성이 씨를 뿌릴 때 구멍에 하나씩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휘휘 뿌리는 거 있죠. 막 흩어지게 뿌리는 거. 그걸 파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이렇게 읽거든요. 요것도 잘라야 돼요.
this 아까 했었죠, 그죠? this. 그다음에 seminate라는 말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듯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거를 파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흐트러져 뿌려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거를 파종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인트라하고 바스큘라라고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인트라는 뭐뭐 안에, 뭐뭐 내에 이런 의미거든요. 바스큘라가 혈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혈관 안에, 혈관 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coagulation, 이게 응고라는 의미입니다. 응고. 피떡이 생긴 거죠. 피가 굳는 거죠. 피가 굳는 거. 그래서 DIC는 그러니까 disseminated 이렇게 하시면 이거 나중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이렇게 읽으시면서 외우시면 나중에 그 쓸 때도 스펠링 외울 때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읽으실 때도 조금 의미를 기준으로 단어를 좀 잘라 가지고 읽는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좀 암기하는데 좀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이게 DIC,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토시아, 난산, 출산을 어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 그죠? 힘든 출산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디스토시아는 뭐 이것도 그냥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하고 좀 헷갈려요. 이클램시아 이게 자간증이라는 말이죠. 자간이라는 게 경련하는 걸 자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순수 우리말로 지금은 안 쓰는 말인데 이걸 지랄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랄. 자간증을 지랄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욕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쓰니까 이걸 안 쓰고 경련이라는 말로 쓰는데, 어쨌든 그 자간증은 막 떨고 막 침 흘리고 막 눈꺼풀 뒤집어지고 막 뭐 이러는 거를 자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임신 중에도 이게 위험한 게, 이게 자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전 간호를 하죠. 그래서 자간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고혈압, 뭐 임신성 당뇨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이클램시아에서 S하고 이 C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발음을 할 때 조금 세게 하고 덜 하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해서 구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클램시아에서 이 클램프라는 말이죠. 클램프가 꽉 이게 잠그는 거를 클램프라고 하거든요. 잠금 장치. 우리 아주 그 스프링이 센 그 집게 있죠. 이렇게 꽉 물 수 있는 거, 손가락 같은데 이렇게 탁 클램프 끼우면 엄청 아프잖아요. 지금 이런 건 보통 피가 안 통하게 한다거나 뭐 수액에 잠글 때, 그죠? 수액이 안 들어가게 꽉 잠그는 거, 이걸 클램프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도 그 뇌신경에 클램프를 이렇게 딱 집어놔 가지고 이 뇌신경이 작동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연상을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클램프, 집게로 꽉 찍어놨구나. 이클램시아. 근데 난사는 디스토시아. 이렇게 하면 이게 C인지 S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디스토시아 이렇게 좀 세게 발음을 하시고, 이클램시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발음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구별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궁 외 임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궁 외 임신은 자궁이 있고 난소가 있고 나팔관이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궁에 착상을 해야 임신이죠. 정상인데 자궁 외에 임신이 됐다는 얘기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자리를 잡은 장소가 자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여기죠. 팽대부. 여기서 정자하고 난자가 원래 만나게 되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가서
자궁 벽에 붙어야 되는데 못 간 거죠. 이건 보통 여기 이 난관이 좁아져 있거나 뭐 여기 문제가 있어서 못 가게 된 경우죠. 이게 정상전자랑 만났으니까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아기가 자라는 거죠. 여기 공간이 작으니까 예, 사망할 수밖에 없죠. 산모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죠? 그래서 자궁의 임신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임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 엑토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엑토픽. 자, 프리그넌시는 임신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 어떤 단어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거는 좀 그때그때 알아서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쪽 문화권에서는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니까 뭐 꼭 이유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좀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엑토픽이라는 말은 나중에 심장 파트에 가셔도 엑토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소성이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한자예요. 한자. 장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를 이게 장소할 때 소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자리가 아닌 벗어난 데를 이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소를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이소, 이소성. 그래서 자궁 외에 임신한 거, 이소성 임신이라고 해도 되죠. 원래 임신은 자궁에 하는 거니까, 그죠? 자궁 바뀌니까. 그래서 엑토픽이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프리그넌시는 명사로 임신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엑토픽, 프리그넌시, 자궁 외 임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실. 이 소실은 그 자궁 경부가 아까 커지는 거 있었죠? 경부 개대 할 때 그 말씀드린 게 위에 두꺼운 근육층이 줄어들면서 밑에 자궁 목 쪽에 여기가, 그죠? 얘가 수축을 할 때 여기에 조직이 얇아지면서, 그죠? 얇아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당겨져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당겨지는 것처럼 경부가. 그래서 여기가 점점 얇아지는 거죠. 얇아져서 애기 머리가 지나갈 때 여기가 확장돼서 커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자궁 경부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 얇아지면서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소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소실이 되어야지만 머리가 내려올 때 확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실이 되어야지만 자궁 경부가 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실은 얇아지는 거고 없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없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페이스먼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그 단어에 보시면 페이스라고 돼 있죠. 페이스. 이게 얼굴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페이스 앞뒤로 if 그다음에 먼트가 붙어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얼굴을 앞뒤로 가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안 보여. 없어졌구나. 소실. 이렇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좀 그렇게 해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이 페이스먼트, 소실.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 소실됐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소실이라는 거는 자궁 경부가 점점점 두께가 얇아지는 거. 이게 그래서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얇아진다. 그래서 소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얇아진 소실 상태가 될 때 머리가 내려오면서 커질 수 있다. 그게 자궁 경부가 개대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음절개술. 자, 그 절개라는 말이 있고 절제라는 말이 있죠. 절제라고 써야 되겠죠? 절제는 싹둑 잘라내는 걸 절제라고 해요. 절개라는 건요, 이게 자르긴 잘랐는데 완전히 싹둑 잘라내는 게 아니고 열리게끔
그러니까 세포 조직에 칼로 이렇게 요만큼만 찢어내면 이렇게 피부를 벌리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절개예요. 잘라서 열어볼 수 있는 거, 속을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절제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암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절개하면 돼요? 절제를 해야죠. 그죠? 이걸 도려내야 되죠. 잘라내는 거를 절제. 그다음에 칼로 이렇게 폭 찔러서 구멍이 나는 거를 절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절개술을 오토미라고 붙이죠. 오토미. 그죠? 그러면 절제는요. 액토미예요. 액토미. 뒤에 붙는 글자가 액토미로 되면 절제. 잘라서 내는 거. 그죠? 그다음에 절개는 오토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오토미, 액토미. 그래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라는 그 영화 보시면 그 왜 칼 맞아가지고 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고마해라 말무다 아이가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경상도 사람이니까 말무다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고마해라 말무다 아이가. 전라도 사람이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땀이 말 누구 짜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땀이 칼 맞으면 그 절제가 아니죠. 절개죠. 칼 맞은 자리는 좀 찔려서 열려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끊어낸 게 아니에요. 도끼로 찍으면 절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땀이 상처가 크게 났니? 땀이 이렇게 땀이는 절개다. 완전히 잘라낸 거는 액터미 이게 힘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보다 자르는 게 더 힘들잖아. 액터미 힘 많이 쓰면 액터미, 그냥 담그기만 하면 어터미.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음이라고 돼 있는데 회음은 그 생식기하고 항문이죠. 항문. 생식기하고 항문하고 요 사이를 회음이라고 해요. 회음이 동양적인 의미인데 음적인 기운이 많이 모이는 혈자리를 회음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생식기하고 항문하고 딱 그 중간 부위를 회음이라고, 이게 침을 쓰는 자리 이름이에요. 혈자리 이름이 회음이에요. 어쨌든 요쪽 부위를 다 회음 부분이라고 표현한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라는 말은 뭐뭐 밖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막 외 뭐 주사 뭐 이런 거 할 때 에피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에피듀라, 듀라의 바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피는 어떤 밖이다, 생식기 바깥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시 어터미, 에피시 어터미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어터미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절개술, 그죠? 에피시를 회음부를 절개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도 에피시 어터미 이렇게 에피시 어터미 이런 식으로 자꾸 발음 연습을 하셔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60개를 1시간 안에 다 하려고 했더니 자, 너무 길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좀 자르도록 할게요. 보시고 그 뒤에도 좀 있어요. 뭐 뒤에가 사실 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 드릴 거고요. 뭐 필요 없으시면 대충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있으셔도 돼요. 요쪽 뒤쪽 부분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댓글이 있으면 요것도 좀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40개 48 54 그죠? 60개죠. 60개. 뭐 어쨌든 뭐 실습을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필요할 수도 있겠고. 자, 어쨌든 뭐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필요하신 분은 좀 요청을 해주시면 요거 나머지 것도 조금
뭐 엉터리긴 하지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